자, 계속해서 여러분 120조. 자,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원칙과 예외와 특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중간 120조에 과세 표준의 구분과 적용 순서 박스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 신고한 가에 그다음에 시가 표기 나왔죠. 이때 적용 순서를 보시면은 1순위가 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2순위가 뭐죠? 신고한 가액. 그다음에 마지막이 시가 표기죠. 그럼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과 신고한 가격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때 신고한 가액을 말하는데 차이점이 거의 특징이 있죠. 특징을 보시면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 표기의 제한을 받지. 자, 동그라미 안음. 반면에 신고한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얘는 항상 제가 시가 표기과 비교 대상이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시가 표기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받음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출제는 뭘 물어보냐? 비교를 물어보는 거야. 출제는 뭘 물어본다고요? 비교.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현액의 제한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설사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현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그 부호가 적어도 과표는 뭘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 여기다 동그라미 시뻘겋게. 그런데 뭐는 신고한 가액은 항상 시가 표현액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현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뭐로 바뀐다? 시가 표현액이 된다고. 시가. 요게 차이점이야. 그걸 출제는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서. 그래서 시가 표현액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현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현액을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가로를 닫고 뭐가 되냐? 과소신고 납부가 되는 거야. 과소신고 납부. 그러니까 취득세를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적게 냈다라는 거야. 적게 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그 밑에 다시 글로 풀었었죠. 이게 이제 시험에 보기 지문 나오는 거죠.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떤 경우는 적은 경우는 뭐로 하랬어요? 시가 표준액이다. 이게 과표가 되지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보기 지문이 되는 거야. 그걸 다시 플로우 차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밑에다가. 그래서 객관적 거래에 따른 취득. 여기서 밑줄 객관적 거래. 요 객관적 거래가 아까 저는 뭐라 표현하냐면 그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이거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럼 과표는 뭘로 가라? 사실상 취득하라. yes, 예.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그러면 yes, 사실상 취득가격. 아니다. 아닌 경우에 대표가 뭐랬죠? 개인 간의 매매. 그때는 뭘로 하라? 신고한 가액. 그러면 신고한 가액으로 오는 순간 얘는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뭐면 이상이면 부호를 봐야 돼. 이상이면 그러면 그때는 뭘로 과표하라? 신고한 가액을 하라. 그런데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게 이제 노루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확인해야 되냐? 시가 표준액만 확인하면 되죠 뭐. 그래서 요 시가 표준액은 어디가 나와 있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125쪽 잠깐 오실까요? 125쪽. 자, 시가 표준액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공부할 때 지방세를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뭔지를 모르면 이제 지방세는 끝난 거야, 게임이. 그래서 신고한 가격은 항상 뭐와 비교하라고 해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여러분? 큰 금액. 그럼 이때 시가 표준액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요거는 기본 과정에서 무지하게 강조했던 개념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시가 표준액은 뭐로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지방세 과세 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시가 편익은 뭐를 과세할 때는 나오는 거구나. 지방세를 과세할 때 나오는 개념이구나.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이면 시가 편익이란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온다. 그러면 시가 편익이 못 나니까 다른 말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부터 내리면 시가 편익은 어디만 나와야 되는 거고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일 때는 그 대신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가 편익은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용어고 국세는 시가 편익이란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 기준시가나 시가 편익은 누가 다 결정한 가격이다? 과세권자가 정한 가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요거는 매매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가격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을 말한다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액이야. 학계론에서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배울 거고 이런 가격 공시제도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배울 때 가격, 가치 개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요 평가액은 가치의 개념이다. 가치의 개념. 그럼 아까 신고한 가격은 가치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가격의 개념이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때 일치가 될 때 그 일치가 되는 가격을 우리 뭐라 그러고 균형 가격. 그다음에 거래량을 뭐라 그래? 균형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인데 뭐는 신고한 가격. 근데 시가 편익은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한 가격이는 평가한 가격이야. 시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때에 그러면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격인데 구체적으로 과세 물건 중에서 우리는 딱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부동산에 대한 시가 편익이 뭐냐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25쪽 맨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와 주택은 밑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시가 편익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가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무슨 가액? 공시한 가액, 공시된 가액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어디서 배웠냐? 부동산 학계론에서 배운다고. 부동산 학계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우는데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매년 가액을 뭐하여 조사해서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라 한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무슨 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공시한다고 조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와 주택에서 무슨 가격이 나온다고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가 되면 벌써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이 확인이 되고 여러분한테 아마 4거리, 4거리 이런 데 가면 플랜카드 걸려 있어. 가격,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제기 또는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제기 해갖고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공시하는데 확인해봐라.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뭐하라? 이의제기하라라고 공시가 되죠. 그래서 이때 특히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한다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그래요? 책에 있죠? 개별 공시지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이? 학계론에서 배우는 거. 학계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먼저 급해서 하는 거예요. 맨날 승질 급한 놈이 먼저 해.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인 공동주택일 때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고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 매년 며칠자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된다고. 근데 이 공시된 가격은 며칠자 가격이라고? 공시된 가격은 며칠자 가격이라고요? 1월 1일자 기준 가격이라고. 1월 1일 가액, 1월 1일 현재 가액을 정부가 조사해서 공시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와 토지와 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택이나 토지에서 가격으로 얼마 공시되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재산세 고지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뭐가 나오고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서 이렇게 공시가 된다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토지만 나와서요. 토지만 공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해갖고 지가 공시,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법률 규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에 관련된 법률이 나와 있다가 2005년부터 토지 외에다가 이제 뭐가 주택도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가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다시 바뀌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바뀌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오늘 현재 공시가 되는 건 뭐다? 토지와 주택만 공시되고 있다. 누가 공시한다고? 정부가. 과세권자가 아니라 정부가. 이거는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이? 학계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매년 1월 1일자 가액을 조사해서 공시하는데 토지와 주택은 뭐가 나온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이건 누가 공시한 거다고?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가액을 공시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를 과세할 때는 이 가액을 기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수용을 당했다. 그럼 뭘 지급해야죠? 보상금. 보상금 지급할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공시되는 가격이 보통 시가의 100%까지 공시가 되지 않고 한 60에서 70% 선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100이다 그러면은 100으로 공시가 되지 않고 그 항상 100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몇 프로 정도 선에서 60에서 70. 그러면 세금 많이 걷어들이려면 법률, 세율 개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가격을 뭐 하면 돼? 올리면 되는 거야, 올리면. 그래서 특히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게 바로 어디야? 강남 서쪽 송파구죠? 이쪽 가격을 이걸 어떻게 하겠다? 시세만큼 올려버리겠다는 얘기죠. 올려버리겠다. 그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리면 무차별적으로 세금이 다 어떻게 되는가? 다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 잡으려고?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공시된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세보다 확 늘어나 버리잖아. 그리고 보이스는 한 번 돼, 매년 돼. 매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세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주택자, 강남에는 지금 다주택자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지금. 쌈하고 있단 말이야.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지금 다주택자 쌈하고 있어. 그걸 여러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몰라. 그냥 왔어. 씨. 뭔지도 모르고 왔어. 그냥.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요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한다고요. 그래서 공시한다서 뭐라고 그런가? 공시된 가액. 이때 토지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은 뭐가 나온다?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뭐가 나오는가? 공동주택가격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하는 게, 이게 원래 어디서 먼저 했어야 되는가? 학계로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제가 먼저 한 거죠.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배울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여러분 학교는 배운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공장용 건축물도 봅시다. 요 놈은 지금 오늘 현재 공시가 안 되고 있어요. 상가, 사무실, 우리 여기 학원 건물 공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 어디까지만 나와? 주택까지만. 그러면 이 공시가 되고 있지 않는 상가, 사무실, 오피스, 뭐 기타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 과세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어쩔 수 없죠.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결론 보면 125쪽에 보시면 토지와 주택은 무슨 가격이 나온다고요? 공시된가요. 그래서 여러분 125쪽 맨 밑에 박스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개별 공시지가 또는 그 밑에 주택은 뭐?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6조 2번 주택 외 건축물 등 있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공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양가로 1번에 마지막 밑줄 누가 결정하랬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여기 일단 밑줄 쫙. 근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사무실 등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127쪽에 보시면 양가로 5번 건축물 시가편이겠죠? 표시하지 마. 그냥 눈으로만 봐. 표시하는 거 아니야? 시험에 안 나와 죽었다 깨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상가 등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매년 1제곱미터당 건물 신축 기준 가격이 공시가 되면 이러한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종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를 곱하고 여기 대해서 경관연습을 잔존가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 면적을 곱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이래갖고 숨 넘어가. 그게 여러분 건축물 시가편의 구조 식이 있죠. 양가 6번 바로 위에 있잖아. 건축물 시가편액은 법에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라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 외우는 거 아니야? 어디 봐야 돼? 127조. 그래서 거기 보면 건축물 시가편액이 고딕체로 나와 있죠. 이런 방식으로 누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렇게만 보면 돼. 거기는 내용을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외우면 돌아버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보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24쪽 좀 볼게요, 여러분. 124쪽. 절대 시험 대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124쪽 맨 위 2번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간주 취득. 우리 취득의 개념에서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에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이때 간주 취득 네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첫째 차량, 계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둘째 토지의 지목 변경, 셋째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것과 개수 또는 과점 주조 이 네 가지를 얘기했으나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중에서 여러분 결론 거기 1번과 2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에 대한 과세 표준과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 나와 있죠. 별표 3개짜리야.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건축법을 좀 하시거나 또는 공시법에서 지목 변경 이런 개념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좀 다음 3월 달에 하기로 하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이거는 꼭 적어놔야 돼 무조건. 맨 위에 큰 제목 간주 취득이란 과표 땡땡 해놓고 이거는 꼭 적어놔야 돼. 간주 취득이나 하면 여러분 게임은 끝났어. 무조건 여러분 뭐 딱 확인하시면 되냐면 증가한 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취득세 과표는 묻지 마.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 취득일 때 과표와 다른 점이야. 간주 취득의 과표는 무슨 가액만 과세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이야. 요거는 시뻘겋게 적어놔야 돼. 출전이 이거 물어봐. 그럼 출전은 요거를 살짝 또 어떻게 말장난치냐는 간주 취득의 과표는 무슨 가액이라고요? 증가한 가액인데 요거를 살짝 말을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 무슨 가액으로? 전체 가액으로 말을 싹 바꿔놓으면 여러분 어머 너 기다리고 있었어. 스킵 딱 잡아내야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놨는데도 저래도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문제 풀면 맨날 난 답 없어. 답 없는 이유가 출전이 어디를 건드리는지를 모르니까 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출전이 어디를 물어볼지를 자꾸 제가 강조하고 표시하라고 하는 게 그거는 좀 보란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지만 간주 취득일 때 묻지 마. 무조건 무슨 가액이라고? 증가한 가액이라고. 이게 결론이야. 근데 이걸 출전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전체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라고. 길목을.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대. 참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무식하게 책을 다 외우질 않아. 시험에 나올 것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오면 여지없이 낚아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 듣다 가는 거지 뭐. 갑시다. 적어놨어요? 예. 네. 그래서 구체적인 1번과 2번은 다음 3월 달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만 책을 꼭 집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128쪽입니다. 집에 가서 꼭 책 봐야 되는데 정말. 128쪽 맨 밑에 면세점 또 놓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면세점. 별표 2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무슨 규정이 있다고 여러분? 면세점. 점이야. 점. 일정한 기준일 때는 세액 부담을 면제해 주겠다 그겠죠. 그래서 결론 밑줄. 얼마?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이게 뭐일 때 면세점의 첫 번째 주어죠 뭐. 취득 가액. 그럼 여기서 취득 가액은 뭐로 말하냐? 적으세요. 과표야 과표.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밑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면세점.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 좀 해주세요. 저 축하 받을 일 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뭔데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어머, 축하해요. 얼마짜리인가? 뭐 강남 타워 팰리스 63평짜리 그냥 조그맣게 25억 하나짜리 샀어요. 조그마죠? 네, 그거 하나 샀대. 그러면 그만큼 너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표현했냐면 응능과세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너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 이번에 부동산 샀습니다. 드디어 제 명의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머 축하해요. 몇 억짜리 샀어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 소리가 50만 원짜리요. 그러면 하남시 일대 여기 돌아다니면서 50만 원짜리 땅 있나? 몰라 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짜리 사면 50만짜리 사면 남들은 몇 억짜리 살 때 나는 얼마 샀다고 50만 원. 그럼 세법 어떡하냐?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이런. 남들은 몇 억짜리 산다 너는 얼마짜리 샀다? 50만짜리. 여러분 거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적으세요. 소액 재산을 말하는 거야. 소액. 부동산을 사기는 샀는데 소액짜리 샀다는 얘기야. 에이 불쌍한 놈. 그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남들 몇 억짜리 살 때 나 얼마짜리 샀다고 50만짜리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애 거 안 뺏어 먹겠다는 얘기야. 제가 좀 방황할 때 또 애들 지나다니는 애들 야 삥땅 좀 뜯었죠 뭐.
야, 이리 와봐. 너 돈 얼마 있어, 스키야? 돈 줄 때는. 그랬대. 내가 비록 애들 거 삥땅 거 뜯어도 초딩 건 안 뜯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 면세점 놓치면 안 돼. 얼마 이하면. 그러면 이게 재산이면 재산이지만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거니까 이런 것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세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취득가격이 얼마면? 50만 원 이하이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129쪽.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죠. 예, 그 박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세율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뭐 했냐? 과세 표준 중에서 일단 급한 거 먼저 했습니다. 급한 거. 다가 아니라 급한 거. 이제 과표가 나왔으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해라, 여러분? 세율을 곱하라. 그 중에서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율 구조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세율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여러분? 표준세율이 나와요. 표준세율. 그리고 이때 취득세는요, 이런 표준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떤 사치성 재산 등 규제 대상일 때는 세율을 무겁게 하는 뭐가 있냐?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서 세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과세를 하거나 특례세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를 뭐라 하냐면 표준세를 합니다. 표준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강의할 때, 전염병 강의할 때도 이 세율 중에서 이거 찍었었거든요. 작년에 이거 찍었다고. 이거 나올 가능성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대로. 나와버려서 노출됐어. 이제 지나갔어.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별표 2개를 줄입니다. 비록 작년에 개별 문제로 시험에 나왔지만 또 역시 올해도 언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단독 문제 못 물어봐도 또는 세율 전체 종합 문제 나올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고 특례세는 2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여기는 안 넣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거 나왔을 때 단 쉬웠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상합니다. 이거 예상합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자, 올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역시 올해는 있죠.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표준세를. 왜냐하면 이 표준세를 모르면 중과세, 특례세를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특례세, 표준세율 별표 3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있죠, 여러분? 요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말이 바로 뭐야? 내 마음에 저장 그러는 거 아니야. 저장해야 돼, 여러분. 그대로 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외우는 게 문제, 여러분. 이때 저는 이걸 단순무식하게 외우면 단순무식하게 까먹어.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가면서 전개합니다. 전개하는데, 자, 이 표준세율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취득이냐, 어떻게 취득했냐,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네가 어떻게 취득했냐, 뭘 물어봐요? 취득 형태를 물어봐. 그러면 저는 경제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로 살 능력이 없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취득 가능성 유일한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상속이야. 아씨, 뭐 받고 싶어? 상속. 저는 가장 원하는 취득이 뭐다? 상속이야. 그러면 상속일 때에 부동산은 몇 %대리냐? 2.8%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법에서 정해진 숫자야. 무슨 논리적, 이론적 근거로 해서 뭐 전개할 내용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숫자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울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뭘 잡는다고요? 상속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상속을 몇 프로? 2.8 외우는 거죠. 근데 나는 못 외우겠다. 난 자꾸 까먹어. 걱정하지 마. 시험에 임박하면 또 여러분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얘기해줘. 머리가 안 되면 이제 신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어딘간 적어가야 돼. 어딘가. 못 외우니까. 못 외우는 거 어쩌, 어딘간 적어가야죠, 뭐. 그 방법을 다 얘기해 준다고. 시험에 임박하면 여러분만 급한 게 아니라 저도 급해요. 선생님들도 바짝 도 올라옵니다. 왜? 결국 1년간 강의에 대한 평가는 합격생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아, 교수님 찍어준 거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요. 또 합격생과 불합격생 차이점은 딱 하나야. 합격생은 교수님이 찍어준 거 평소에 강조했던 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라고 했는데 안 되신 분은 뭐라냐? 네가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 기가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도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합격생의 얘기와 불합격생의. 그러면 어쨌거나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그냥 뭐를 하나 봐.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보면은 화장실 가면 뭐가 여러분 뭐 도수실도 보면 이렇게 뭐가 파다다다 붙어 있죠. 그거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데 잘 안 외워지는 거는 딱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 속에서 우리 집 아저씨 찾아 못 찾아. 또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수많은 남자들 속에 우리 집 아저씨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아저씨 찾아 못 찾아? 찾아? 별로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이는데? 표정이. 그때 어떤 분이 진짜 있었던 일이야 학원에서. 왜 찾아와요?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정해버린 거지. 그래서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여러분 변기지 뭐 모자야. 앉아있는 거지. 그러면 화장실 가면은요. 고시생원 화장실 가면 요 앉아있을 때 정면으로 시각 여기다 이제 다다다다 붙이는 거야. 매일 보겠다는 얘기죠. 매일. 그리고 요때가 가장 정신 일도 하사 불사성이라 해갖고 정신이 가장 해맑을 때야. 오로지 한 곳에만 희망을 주죠. 딱 한 군데 힘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 힘을 줄 때 요때 요걸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외워져요. 단 호흡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걸 한 번에 숨을 안 쉬고 계속 보려다가 영원히 못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하면 자주 보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이거 반복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은 몇 프로 여러분? 2.8.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방세에서는 세율을 표현할 때 몇 분율 표현하냐? 천분율을 표현합니다. 천분율.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 2.8%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퍼센트라는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퍼센트를 영어로 안 써요. 쓰려면 이제 한글로 퍼센트. 그래서 법률적 표현할 때 외래어를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천분율로 표현합니다. 천분이 얼마? 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억할 때는 몇 분율을 기억하지만 100분율로 기억하지만 시험에서는 몇 분율 나올 수 있다고요? 1000분율. 그럼 분자만 뒤로 하나 더 붙여주면 돼. 공 하나. 왜? 분모가 공이 하나 붙으니까 분자도 하나 더 붙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1000분율을 얼마 골라야 되는 거야 얘는? 1000분의 28을 골라야죠. 1000분의 2.8을 고르면 맞은 거다고 틀리나고 틀린 거다고. 그러네.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대 여러분. 농지. 농지대.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거. 우리 세법에서는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셔야 돼요. 농지는 우리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야, 우대 대상. 그 뭐 세법상 우대 대상이라서 세의 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해주겠다니요. 그래서 남들 상속받은 몇 프로 때릴 때 2.8%대 너는 싸게 해줄게. 몇 프로? 2.3%입니다.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농기는 무겁게 때린다, 가볍게 때린다. 이게 기본적인 세법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근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상속에 다른 거 뭐 없냐? 그래서 상속의 무상이죠. 이 상속의 무상의 대표가 바로 뭐다고 여러분? 칭여.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부동산이래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부담은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면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 증여를 받을 때 보면 어디가 더 크냐? 증여가 더 커요. 항상 증여가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증여는 상속을 피할 수 있는 회피 수단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상속을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해서 증여를 더 어떻게 한다? 무겁게 때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를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과세를 안 해요. 얼마까지? 30억까지는 부부지간에 상속이 돼서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근데 증여를 받으면 6억까지만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랬죠, 제가. 부부지간에 증여할 때 얼마까지 공제해 드렸죠? 6억. 이거 놓치면 안 되라서 직계 준비석이면 얼마랬죠? 5천만 원. 단 받은 자가 미성자면 2천. 예.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실무 나가면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 시험 대비 공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실전 업무에 필요한 세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근데 안 해. 시험 합격하면 공부 안 하는 게 공인중개사 특징이야. 전지전능한 신분이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상속과 증여에 따르면 항상 세법은 어딜 더 무겁다? 증여. 그래서 상속의 무상일 때는 상속보다 무거운 세금 때린다. 몇 프로? 3.5% 때립니다. 그러니까 1000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았냐 봤더니 비영리 사업자 받았대. 외우지 마.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는 누굴 말하는가? 공익단체. 공익단체니까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얘는 남들 3.5% 무상을 받았을 때 때리지만 얘는 2.8% 상속과 맞춰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소유권이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손님이니까 무겁게 가볍게? 좀 가볍게 하죠. 우리나라 장사하는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손님이다 뜨내기 손님이다 그냥 웅왕창 바가지 씌우려고 그래.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택시기사들도 막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냥 바가지 씌워갖고 아주 막 한국이란 나라의 자체를 그냥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그런 사람 딱 단속해갖고 그냥 딴 데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외국인 왔다. 그럼 조금 우리 정상적으로 할 텐데 더 비싸게 팔아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바가지 씌었냐 못 씌었냐 나쁜 사람들 그래갖고 생 난리치는 거죠. 우리 세법은 안 그래요. 어머 처음 오셨네요. 싸게 몰아요. 2.8%.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공유권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인데 그거는 안 모르셔도 되지만 뭐 공유권의 분할.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요 공유권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공동소유. 저도 금융연수원에서 민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공동소유야. 그래서 공동소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때 공유, 합유, 총유가 뭐냐는 의. 어떨 때 적용하는 거야? 요건. 그에 따른 효력이 뭐냐? 아주 그냥 그놈이 그놈 갖고 맨날 그냥 아주 돌아버렸어.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뭐하고 있던 걸 공동소유하고 있던 걸 자 여기 뭐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뭐야? 분할. 분할은 뭐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지는 거야. 공동소유했던 걸 각자 갈 길 가자. 찢어져! 이게 바로 뭐? 공유권의 분할이에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야. 하루에 한 2-3번은 들어. 무슨 말? 찢어져!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새로운 취득이야? 아니야. 자 놓치면 안 돼.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뭐하고 있던 걸? 공동소유하고 있던 걸 뭐하고? 청산하고 각자 뭘로 가자는 얘기야? 단독 소유 형태로 가자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 형태의 변환이지 실제 새로운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낮은 세를 몇 프로 때리냐 여러분? 2.3% 때린다. 그래서 제일 낮아요. 왜 제일 낮아요? 새로운 취득이 아닌 단순한 공동소유했던 거를 청산하고 뭘로 바꾸는 거야? 단독 소유죠. 이거 중요해. 나중에 양도소득 또 나옵니다. 이거. 공유권의 분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열거된 4가지가 아니면 이외의 모든 취득. 이거 법률적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열거된 게 아니면
여기에 열거된 거 아니면 그냥 나머지 쉘이 몰아갖고 이거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외의 모든 취득은 이때는 몇 프로 때리냐? 4%. 그럼 1000분의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40. 그런데 그 취득이 한 것이 뭐라면 농지대. 그럼 농지 나왔다.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몇 프로 때리냐? 3%죠. 그래서 책에다 이걸 적어놔야 돼. 그 밖에 취득인가요, 여러분? 그 밖에 원인 취득 옆에다가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바로 여러분이죠. 뭐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이 가장 요 4%를 적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 취득자한테 적용되는 세율이야. 사실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될 건 딱 이것밖에 없죠. 뭐 상속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줘. 자, 상속 받으실 분 해갖고 돌아가실 분 중개해주면 참 좋을 텐데. 증여도 공인중개사 개입할 여지 없죠? 건물 신축하는데 공인중개사 개입해요? 거의 없어요. 분할 더욱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딱 개입할 건 딱 공인중개사 개입할 건 뭐야? 매매 등이죠. 이때 매매할 때 몇 프로다고 여러분? 4%. 단 그게 뭐면 농지면 1000분의 30. 40, 30, 1000분율 이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외울 필요 없다고. 1년 내내 한다고 이거. 1년 내내 반복한다고.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상속의 무상, 원시 취득,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쉘이 몰아갖고 무조건 몇 프로 때린가? 4%. 그러니까 취득 형태가 나왔는데 그 취득 형태가 상속의 무상, 원시, 공유권 분할이 아니면 무조건 얼른 몰고 하라고? 4% 몰고 하라고요. 나중에 시험에 나와. 이 의미를 보죠. 무조건 매매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 네 가지가 아니면 다 이거다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저쪽 특례 세율 갔을 때 이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표준 세율을. 하긴 뭐 선생도 모르는데 뭐 헛소리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외우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거 1년 내내 반복하니까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히 공인중개사 개입됐을 때 몇 프로짜리다 그러면 4%. 그런데 하나 더. 그 매매를 취득한 것이 주택이다 여러분. 주택. 그러면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돼? 달리 취급해야 돼? 달리 취급해야죠. 왜? 의식주잖아, 의식주. 의식주가 되는 거죠. 먹고, 입고, 자고. 그러니까 농지와 함께 주택은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대상이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농지나 주택은 우리 세법에서 바라볼 때 우대, 규제, 우대. 그러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가야죠. 얘들보다 가볍게 가야죠. 매매면 매매인데 이게 매매 목적이 뭐니까 주택이니까 너 따로 나와 그러는 거야. 너 주택 따로 나와. 이건 뭐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중개했을 텐데. 그래서 그 주택이면 매매를 취득한 것이 뭐면 주택이면 넌 따로 나와. 그래서 얘는 뭐를 물어봐? 취득 가액을 물어. 너 얼마짜리 샀냐? 그래서 얼마짜리 샀냐를 물어봐갖고 6억 이하의 소액 주택이면 자 제일 적은 한 자리 숫자 몇 프로죠? 1%죠 뭐. 6억 초과 9억 이하의 일반 주택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와준 숫자 2%.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으로 보이는 성격일 때는 몇 프로? 3%죠. 그래서 결론 주택일 때는 얼마짜리야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얼마짜리야를 안 물어보는데 얘는 뭐는 주택은 얼마짜리 샀어? 라고 물어보셔서 그게 6억 이하의 소액 주택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2%. 9억 초과하면 몇 프로라면 3%.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은 몇 프로? 1, 2, 3 이러면 돼요. 1, 2, 3.
앞에 구간 갖고 출전이 장난은 안 칠 거야. 6억이야, 9억이야, 9억 초 갖고 장난치도 않을 테니까 구간별로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면 기억하면 돼? 1, 2, 3. 그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택은 아무리 비싸도 뭐보다는 작어? 4%짜리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은 무겁게 가볍게 가는 거죠. 그러면 주택은 제일 높아도 얼마짜리다고요? 3%. 그럼 뭐와 맞춰주는가? 농지. 그럼 시험에는 요걸 만약에 출전이 이걸 물어본다면 여기서 장난칠 수밖에 없어. 9억 초과할 때는 4%다. 이렇게 말을 장난치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보다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왜? 주택이니까. 그래서 주택은 뭐만 묻는다고요? 취득 가액만 물어? 그럼 하나 더 적어놔. 여기서 출전이 장난칠 수 있는 건 뭐냐? 장난치려면 여기다 살짝 뭘 장난치냐? 주택 수를 갖고 장난치죠. 얘가 2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가 됐다. 이때 취득세는 주택수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라는 걸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주택수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시험에는 다주택자로 몰아갖고 세율을 무겁게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말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꼭 잡으셔야죠. 그래서 129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시험, 실무 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자동으로 기억하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쭉 넘어가 갖고 131조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돌아버려. 여기 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세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131조 박스가 있죠. 찾으셨나요? 131조 박스 보세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급한 건 딱 하나야. 다 외우지 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별장, 골프장, 고급라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이거 5개만 밑줄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앞으로 뭘 하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라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앞글자 동그라미 치워갖고 별자 동그라미, 골자 동그라미, 오자 동그라미, 선자 동그라미, 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글자만 딱 별꼴 고고고고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네 교수님이었어. 어떻게 외우는데 별꼴에 수리고. 그러면 이제 돌아버려. 출제는 여기다 뭐 장난치냐? 고급 자동차로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뭐 별꼴 오 선주. 오락장 할 때 오자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고자에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고급 선박 할 때 고자에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어디다 동그라미 치라고? 선. 고급 주택 할 때 어디다 동그라미 치라고? 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별꼴 오 선주. 그럼 별꼴 오 선주. 그럼 여러분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좋은 놈들의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 그럼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야죠. 무겁게. 그게 바로 뭐냐?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이 중과세율 중에서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사치성 재산 뭐 별꼴 오 선주. 이놈들을 취득하면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고급 주택이 뭔지 알아야죠. 고급 주택. 자기가 중개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 주택인지도 모르면서 중개한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별장. 그래서 고급 주택 별표 2개 치세요. 별장, 별표 하나. 얘들은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실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고급 주택입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요건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에 보시면은 135쪽에 나와 있네. 135쪽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이게 고급 주택을 보는 요건이야. 여기.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묶어 놓고요. 적으세요. 요거는 단독 주택에 대한 고급 주택 판정 기준이고요. 동그라미 5번은 적으세요. 공동 주택일 때 판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중개한 주택이 단독 주택이면 동그라미 1, 2, 3, 4 중에 하나고 아파트면 뭘 정의하는가 여러분? 5번을 정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에 별장. 잠깐 봅시다. 132쪽. 별장이 뭐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별장을 어떻게 표현하냐? 같이 한번 보죠. 뭐,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서 토지를 우리 뭐라 한다 그러면 별장이란다. 132쪽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만 치세요. 130쪽. 별장에 대한 법률적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별장이 뭔지 다 아실 거 아니야,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이러한 별골 오손주는 무슨 재산이냐,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런데 사치성은 누구 관점에서 사치성이란 얘기야? 일반인들 관점이지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사치성이 아니죠. 필수제지. 아, 저도 돈 벌면 당장 사고 싶은 게 뭐냐? 별장 하나 사고 싶어, 나는. 이 중에서 다른 거다 별장.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별장이죠. 집에서 뭐라고 그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별장. 그래서 돈 벌면 저는 꼭 별장 사고 싶어요. 그래서 별장을 사무실 공간 겸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하는 거죠. 난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구만. 자, 그러면 이런 사치성 재산 뭐 별골, 오, 손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나와. 어디서 나오는데 그때 대답 못하면 그때 정말 이제 내쫓아버려. 그래 창문 10가지 5층 창문. 그래서 저는 특징이 창문을 잘 열고 밀어버려요. 사치성 재산 어떻게 한다고요? 별골, 오, 손조. 이걸 분명히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때 대답 못하면 진짜 밀어버린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남들 뭐 낼 때 표준세를 낼 때 너희들은 이 표준세에다가 중과세 할 때 기준에 세워. 자,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 자, 죄송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다시 131쪽 봅시다. 박스. 무슨 세율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이란 말이 나와. 요거 알아야 돼. 그래서 박스 바로 밑에 적어놨죠. 중과 기준 세율이란 박스 밑에 뭐 표준 세율에 가까워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의 세율로서 결론 밑줄 1000분의 얼마? 20을 말한다. 이거는 외워야 돼 반드시. 그래서 결론 중과세 할 때 기준 세율은 몇 프로다? 2%. 그럼 요 2%의 법률적 표현을 보면 100분의 얼마라 했죠, 여러분? 400. 그럼 100분의 400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법률적 표현이야. 2배, 3배, 4배라는 건 법률적 표현이 4배, 3배, 2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00분의 4배, 100분의 2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럼 100분의 200은 몇 배를 말하는 거고 2배를 말하고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한다고? 4배. 몇 프로에? 2%의 4배라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라는 얘기 결론? 그렇죠. 8%를 요 표준세에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야. 뭐일 때는 사치성 재산일 때는 표준세에다가 이 표준세를 2%에 4배를 곱한 몇 프로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에서 더하여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몇 가지가 있지만 3가지가 있지만 이번 1월 2월달 기본 강의 때는 요거 하나만 하겠다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 뭐 별골, 오, 선주는 남들 뭐만 낼 때 표준세율 낼 때 너는 중과 기준세율 2%에 100분의 400인 몇 프로를 8% 어떻게 하라고요? 더해서 과세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